현실에서는 그 어떤 금융기관들조차도 돈을 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는 어떤 족보기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일부러 돈을 처음 믿게끔 하고 돈을 가져가서 돈을 일부러 안 갚습니다. 그래서 안 갚으면 그것도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돈이 큰 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이게 갚지 않겠냐, 적어도 양심 있으면 이렇게, 양심 따위는 없는데요. 그렇고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그걸 본업으로 삼는 사람도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사기 조직이라 그러죠. 이 사기 조직은 물불을 안 가리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 어떤 가짜 담보를 서류를 위조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갖다 만약에 이득이 된다면 해쳐가지고 꼬리를 자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돈을 맡겨놨든지 부동산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함부로 남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부분 다 떼어먹습니다. 대부분 다 떼어먹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금융기관에서 대부업을 차라리 해가지고 담보를 끼고 또는 가등기나 틀림없는 물건이었으면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대부업을 싸게 좀 이자를 주면 그쪽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담보 없이 신용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렇게 직업이 확실하다든지 이제 이렇게 돈 안 갚으면 상당히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부분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불법적인 대부업은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 한 방으로 인해서 회사 전체가 날아가거나 불법적인 소득이라고 간주받아 가지고 돈을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합법적인 것만 하셔도 시간이 가면 이게 또 고객과의 신뢰가 쌓이거나 이렇게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적인 것을 수익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당하거나 재산이 일부러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제공해서 회사를 타격을 주거나 하려거나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그런 것을 조심을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법적인 대출을 해주면 상부상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는 되게 좀 희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 제일금융권에서 하면 싼데요. 뭐하러 여기서 빌리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조차도 그래서 이게 어떤 어느 정도 이자를 적게 해가지고 프로테지를 줘가지고 운영 수익을 거두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가등기 식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운영 수익을 나누는 식으로 가도 가능하다. 부동산 대부업 해가지고 차라리 부동산 쪽으로 진출하는 게 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부동산에서 대부분에서 일반 소매 대상으로 이렇게 금융을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전문 어떤 대부업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1금융권에서 싸게 대부분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좋은 물건은 다 그쪽에 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차 같은 거, 이게 또 이런 것도, 차 같은 것도 겉에 이거 차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비싸게 해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차 같은 것도 그 사람을 담보로 줬다 할지라도 조폭이 안 주면 그만인데요. 강제적으로 경매에 내려면 주소가 틀린 경우도 허다하고, 그렇죠. 이렇게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운 것 같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돈 띠먹고자 맘먹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담보라도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차원 명령이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스마트폰 안 쓰면 되죠. 그래서 다른 걸 다 스마트폰 개통해서 쓰거나, 그럼 그럴 때 이것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안전빵으로 대출 사업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보면 대북 같은 거를 해서 불법적인 추심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대부업 진출하게요. 대부업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돈으로 대부업을 갖다가 하더라도 손실이 몇십 프로씩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특히 신용 대부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확실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 그냥 제1금융권이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거 가운데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불법이 끼면 회사 전체가 날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대출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을 운영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운영을 해서 하나 회사 더 하나 차려서 계단 청소하는데 한 달에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3만 원 정도면 한 달에 우리가 2번 해줄게요, 3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3만 원 정도. 그렇게 되면 되게 건수만 맞아.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싸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 안에 건물에 전기를 수리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공사를 대신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프로테지가 남는 거죠. 하수도 뚫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 사정을 한다든지 건물의 어떤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운영 수익을 거둬서 뭐 임대 같은 가게 같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겸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빌딩 같은 것을 같이 관리해가지고 관리 수익을 넣는 거, 운영 수익을 넣는 거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관리한 만큼 돈이 버는 거니까 처음부터 투자 비용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수만 많으면 이것도 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재구리한 모든 것들도 다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컴퓨터 수리해주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컴퓨터 수리, 뭐 컴퓨터 답답하면 이 회사만 한테 전화하면 다 올로 다 된다 그러면 편리하기가 말할 수가 없겠죠. 다만 그 회사가 악덕 회사면 이제 좀 곤란하겠지만 좋은 회사다. 장기적으로 신뢰 가도 너무 편리하다. 편리함에 중점을 두시면은 이게 좀 기타 다른 모든 공사부 크고 작은 부분도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전화를 하면 비용 청구하고 일꾼들을 불러줘서 그럼 대신하면 될 텐데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공사도 딸 수 있죠. 실내 공사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대부업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돈 떼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기 때문에 또 불법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추심을 하고 불법적인 것에 손을 댔다가 회사 전체가 날아가거나 형사처벌 당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는 돈을 갖다가 빌리기로 한다 어디로 오라 이러면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무실로 오셔야 되는데 사무실에도 보안 장치를 딱 해놓고 사람 일은 할 수가 없답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감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있을 수 있사오니 이런 부분을 물건을 잘못 봐가지고 전당포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잘못 봐가지고 이게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하고 안 찾아가는 경우도 그리고 그때 중고를 팔 때가 있어야죠. 나름대로 처분은 다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움직이시면은 속도는 좀 더 들게요. 속도는 더 들더라도 가장 확실하게 안전빵으로 수익을 거두는 그래서 시간이 해가 틀릴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점점 이것이 자본이 축적될 것이다라는 거죠. 단순한 대부업을 악덕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고 건물 관리까지도 같이 이렇게 겸하거나 청소 뭐 이렇게 거기서 뜻밖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뭐 대부업이 본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더해서 인력 파견까지 같이 할 수도 있고 인력 파견 파출부 우리 이게 식당에 이게 그 손님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회사만 통하면 인력까지도 구할 수 있어. 그럼 거기까지 업을 추가를 해가지고 인력도 파견해주고 수혜도 있잖아요.
수의를 하루 이틀만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수의도 할 수 있고 또는 경호원, 그렇죠. 경호원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데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데 경호원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일꾼이 하루에 이렇게 일꾼이 필요해. 그럼 그 인력도 뭐 간단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인력까지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꽤 규모가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뭐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고객에게 있어서 범법을 잘하는 회사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신뢰가 있다면 그 회사의 거래를 계속하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객과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거기를 거래를 안 하겠죠. 또는 자신을 위험하게 하거나 이런 데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거기다 보안회사까지도 같이 건물 보안하다 보면 청소부터 시작을 해갖고 보안까지 해드려 CCTV 설치드리고 이렇게 그래서 간단한 다른 데는 얼마인데 여기는 좀 더 싸게 들어간다든지 보안까지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질구레한 모든 거 자물쇠를 설치를 이렇게 그렇죠 열쇠 같은 거를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파견도 또 나와서 변기를 갖다 교체하는 사업도 들어갈 수도 있다. 변기 화장실 변기 같은 거 교체하거나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공사 아니면 주방 공사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인데요. 제가 보기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와서 뭐 TV를 팔거나 TV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주문 오긴 하지만 홈쇼핑을 통해서 가구 같은 거, 조명 같은 것을 교체를 해준다 이런 것도 추가로 사업이 있을 수 있거나 더 나와서 창호 교체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대기업 창업에 비해서 좀 단가가 싸거나 그래도 품질이 좋다 그러면 창호까지도 그 하나만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차근차근 늘려가면 사업이 굉장히 추가되어서 여기서 올로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준다면 날이 갈수록 이게 번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만 전화하면 다 올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신뢰할 만한 업체면 되게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 싱크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컨택만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가해서 자기들이 일일이 뭐 다 제조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모든 물건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편의점이다. 그럼 편의점에서도 알바가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택배도 맡겨놓거나 편의점에서 자가용을 살 수 있고 뭐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뭐 기타 다 등등등 다 취급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간단한 이렇게 소개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뢰를 주면 1년, 2년, 3년을 통해서도 한 빌딩을 건물을 관리를 하거나 또 나와서는 건물 빌딩에서 일반 가정까지도 확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꽤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안전과 신뢰입니다. 그 회사를 했는데 안전하지 못하다. 그럼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추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회사의 하나의 건물에 그 사람들이 대기할 필요도 없고 각자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래서 전화를 가면 그쪽에 가서 파견이 돼서 그 일을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기 위한 이런 사무실이 크게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렇게 안전방지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위험에 손을 대거나 불법에 손을 대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2년, 3년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라는 거죠.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은 사상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회사는 안전한 회사야 라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뢰 있는 회사. 이것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프로 영업로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고객을 어떻게 이렇게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넓힐 생각을 해나면 뭐 점점점 고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업 하나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러고 대부업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빵으로 모든 것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신차를 소개해주는 사업도 상관없잖아요. 신차를 이렇게 영업사원에 서로 프로테이지를 나눠 갖기로 하고, 신차를 필요하세요? 어디 거 현대 기아차 뭐 어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뭐 그렇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기만 전화하면 달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추가시키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